예, 제 14장 할 차례입니다. 법인세의 기타 사항이죠. 법인세의 기타 사항, 우리가 지금 법인세 이번 시간만 배우면 마무리가 될 텐데, 앞으로 남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법인세의 기타 사항과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연결 납세 제도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페이지 수가 많이 남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부분은 딱 정해져 있는 몇 페이지 이외에는 안 나오니까 저는 그거 위주로 강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지 않은 거에서 뭐 나올 수도 있죠. 뭐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그것까지 대비하기에는 좀 이 강의 시간 자체에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 과감하게 그냥 포기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리죠. 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4장 법인세 기타 사항이고 1절에 신고와 납부 등 기타 절차 규정이 쭉 나오는데, 양가로 1번 신고기한을 보면 우리 앞에서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했던 겁니다. 언제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다 마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신신고 납세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뭐 동그라미 2번 같은 것도 예,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오니까 알아두십시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 소득금액이 없다고 신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법인세법뿐만이 아니라 소득세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낼 세금이 없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외부 감사를 받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 동그라미요. 이때까지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동그라미요.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동그라미 하고,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예, 이런 거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언제까지요? 외부 감사를 받는 법인. 외부 감사를 받는 법인이라는 거는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뭐 흔히 우리가 쓰면서 외관법 하는 건데, 이 외관법에는 뭐가 규정되어 있냐면 다음의 규모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우리 이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거나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나름대로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외부에 있는 공인회계사들한테 필수적으로 감사를 받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인회계사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5,000명?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외감 대상, 외감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에 필수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는 그 회사도 한 14,000개에서 15,000개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런 정도의 회사. 이 대표적인 게 자산 규모인데, 자산 규모 100억 이상이면서 뭐 종업원이 어떻고 뭐 재고 자산이 어떻고 뭐 이런 좀 다른 규정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자산 규모 100억 플러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외감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공인회계사가 외부 감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좀 추가 감사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이 감사 보고서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조금 더 봐주면서 연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 규정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얘들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 3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면 3월 28일까지는 최소한 우리 지금 감사 보고서가 좀 너무 늦게 나와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고기한을 좀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1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 규정을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굉장히 많이 잘 써먹고, 이 규정이 실무적으로는 회사한테 굉장히 좋은 규정이에요. 왜 좋냐 하면, 이거 뭐 시험하고는 관계없지만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보십시오. 국세 환급금의 이자율 수준의 이자만 받으면서 한 달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세 환급금의 이자율 수준은 재경부 장관이 공표하는 이자율이죠.
현행 뭐 한 2.1 몇 프로, 2.2%, 2.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만 가지고 요 정도의 이자만 내면서 한 달에 납부기한을 연장받는다는 거는 회사한테 엄청나게 좋은 일입니다.